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공정기회박탈 분노연합 이종배 대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대표는 이 분노연합이라고 이름을 참 잘 붙인 것 같아. 예. 분노가 끝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예. 분노가 근데 매일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그거 저기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자서전이나 뭐 수필을 하나 쓰면 분노가 분수같이 매일 샘솟는다. 맞습니다. 예. 참 손스키는 딴게 샘솟는 것 같고. 예. 참 촌철살인이십니다. 근데 예. 국가 공무원의 고졸 채용이 20% 된다. 이 사람들은 기껏해야 국민을 갖다가 다 아세안으로 가라고 비우는 거, 예. 다 보내버리고 비우는 거. 예. 그러면 국내에 실업자들은 실업률은 떨어지겠지. 다 보내버리고. 예. 그다음에 아니 뭐 문재인 사위 부부처럼 뭐 좀 들고나 나가면 예. 뭐 괜찮을지 몰라도 그냥 맨입으로 아세안 가면 뭐 더워서 얼어 죽진 않겠네. 굶어 죽지. 그렇죠. 예. 근데 예. 이제 또 하는 거라고는 공무원 늘린다더만 이제는 또 학벌 지상주의 없앤다고 고졸을 채용을 20% 늘린다. 예. 이제 7%에서 그럼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예, 예. 고졸은 따로 뽑아요? 공무원 뽑을 때? 따로 뽑는 전형이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졸은. 예. 아 고등학생들은 요 모여라. 해가 예, 예. 고졸끼리 경쟁을 시키려고 하냐? 특별 전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마치는 것도 일종의 예? 더 나은 기회를 받는 특혜네. 특혜 비슷한 거죠. 그럼 공부를 작게 해야 예. 학비를 덜 들여야 특혜를 받는 거네. 그래서 이제 취지가 이제 대학 진학률이 우리나라가 한 70%, 뭐 많게는 80% 가까이 되니까 네. 이제 다 대학 갈 필요가 있냐. 또 자기 특기 살려서 또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또 이제 사회에 진출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뭐 고졸 우선 어떤 그런 우대 정책을 뭐 사회 곳곳에서 펼치고 있는데, 근데 저는 뭐 그 취지에 대해서 완전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게 국가 시험이지 않습니까? 국가 시험에 이렇게 어떤 특별 전형을 두게 되면 나머지 그러면 열심히 정말 피땀 흘려서 경쟁하고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은 또 박탈감, 어떤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학벌 지상주의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 대학 숫자를 이렇게 정부에서 뭘 해서 하려 그러면 10분의 1로 줄여버리면 맞습니다. 대학 가는 사람이 적고 대부분이 고졸이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학벌 지상주의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다 대학 갈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나는 내 특기 살려서 가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래 마음 먹고 살리시고 있는. 근데 요즘은 뭐 70%, 많게 80% 가까이 다 대학 10명 중에 7, 8명이 대학생이니까 네. 자기도 최소한 어느 대학이 됐든 나는 간판을 따야지만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말 그대로 간판만 따로 가는 학생도 많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서 예. 고졸 갖고는 도저히 취업이 안 돼서 예. 너나 할 것 없이 다 대졸로 대학을 가요. 예. 대학 같지도 않은 대학에 비싼 등록금 내고 그런 학비 빚지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졸을 이렇게 채용 비율을 늘려서 예. 그래서 심지어 이걸 가지고 학벌 지상주의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발상을 했다면 이거 참 모질하는 사람들 모질한 이야기잖아요. 거죠. 전혀 실효성도 없고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보여주기식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어떤 학벌 지상주의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큰 어떤 담론적인 가치 뭐 이런 건 뭐 부정할 수는 없는데 예. 문제가 뭐냐면 대졸자랑 고졸자의 격차를 줄이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이 공정한 시험을 통해서 이제 공직 사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차별이 있다면 성진에 뭐 예, 학벌을 그렇죠. 가지고 차별을 하거나 그래야지. 그런 거 들어가는 없어요. 거는 그런 건 공정에 가야죠. 공무원은 고졸 뭐 대졸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있거나 마이너스 그렇죠. 인센티브가 있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경쟁하게 하면 되는 거고. 제 말이 예,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학벌을 가지고 또 그렇죠. 뽑는 숫자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개입을 정부가 하려고 하느냐. 역차별입니다. 이게 역차별.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도 그 고졸 우대 정책 폐지하라고 들어갔다며요? 저도 저도 이제 고시생이라서 이분들의 청원을 넣는 이분들의 심정을 아는데요. 예.
정말 피말리거든요. 인생을 걸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피말리고 그런데 이렇게 TO가 줄여버리면 이제 아무래도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정말 꼴찌라도 붙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그래서 계속 수험 기간이 길어지고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고 그런 온갖 생각이 다 들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이제 뭐 유원회 장관 이런 사람이야 뭐 생각이 있겠습니까? 밑에서 원래 아무 생각 없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보고서를 올리면 그냥 뭐 읽거나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제 관료들이 그러니까 이 탁상 공론을 통한 그런 희대의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자꾸 나오는데 말이 완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정책을 저는 폐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 7천 명만 고졸, 나머지 9만 3천 명이 대졸인데 예. 그 제한 특혜가 없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30%까지 올려버린다면 지방에 예. 이제는 10만 명 중에 예. 3만 명을 고졸로만 뽑겠다.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고졸 이상 되는 사람은 네. 과거에 자기의 구멍이 그렇죠. 9만 3천 개다가 이제는 7만 개로 그렇죠.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럼 들어갈 구멍이 더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죠. 좁아지니까 불안하고 예. 이제 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나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그래서 생각이. 취직하기 어려워서 시간 돈 들여가지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예. 대학 졸업했다고 턱턱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닌데 예, 예. 보장도 안 해주면서 예. 이제 또 불이익까지 주느냐 지금 그게 불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학력 차별을 없애려면 예를 들어서 뭐 임금 격차를 자꾸 해소 뭐 어떤 정책적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해서 임금 격차를 자꾸 줄이려고 하고 고졸이라는 이유로 자기 일터에서 어떤 불이익 받는 부분을 자꾸 해소하려고 하는 게 저는 학력 격차를 줄이는 거지. 들어가는 걸 이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뽑는 거 이거는 학력 격차를 그 해소를 위한 진정한 방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법 시험 때 뭐 고졸이라는 이유로 점수 더 주고 뭐 TO 따로 주고 그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뭐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왜 그런 어떤 고졸 전형을 둬야 됩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공시생 커뮤니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많죠. 예, 많고 저는 이해합니다. 이 공시생들이 지금 발끈해가지고 처리하라고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합니다. 예, 이해하고 이거 처리해야 됩니다. 자, 참 어떻게 하는 것마다 이 모양 이 꼴인지 참 기가 찹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그 이제 스카이캐슬 드라마가 이제 히트치고 사회에 좀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고액 어떤 사교육을 단속하겠다라고 지금 합동반을 만들어 가지고 1년 내로 단속하겠다는데 이것도 굉장히 그 나이브하면서 그 현장을 모르고 그 탁상 정책, 책상머리에서 만든 저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 취지는 제가 뭐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게 단속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뭐 어떡하게 그러면 가정집에서 가위 받는 거 뭐 가정집 앞에 기다렸다가 누가 수상한 사람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서 당신 뭐 가위 하려고 하지 뭐 이러면서 뭐 얼마 이렇게 하면서 컨설팅 하는 거를 어떻게 잡아낸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여주기식인 거죠. 이제 국민한테 뭐라도 지금 욕을 먹고 있으니까 뭐라도 이제 하겠다 뭐 이런 건 같은데 전혀 실효성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이 부분에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입제도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부모 재력에 따라 달라지고 하면 그러면 그 제도를 그러한 수시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없애고 공정한 수능 위주로 가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이런 식으로 무슨 합동반을 만들어 가지고 뭐 고액 가위를 뭐 단속하겠다 이게 뭐 한 70년대 80년대 사고 방식이 아니까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이 장관이 되도록 부총리 장관이 되도록 유은혜가 시험을 한번 쳐봤겠어요? 교사가 꿈이었다 뭐 이런 얘기는 제일 마지막 시험 친 게 대학 입시 시험 친 걸 거예요. 학력고사. 이 사람은 그 뒤로 시험 한 번 안 치고 그냥 줄 섰다가 공천 받아서 당선되는데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되고 또 부총리까지 가서 그러니까 본인이 시험을 안 쳤으니까 시험이 가지고 맞습니다. 있는 공정성이나 경쟁이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지도 인위적인 조정에 의해서 부총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문재인과의 어떤 예? 인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고위직에 가게 되면 세상 만사를 갖다가 다 통제가 가능한 어떤 조정으로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독재자 마인드 아닐까요? 독재가 심한 거지. 심한.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정책 하나하나가 나오는 거 보면 정말 그 탁상머리 정책만 계속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정부의 어떤 이제 수준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러고 지금 중대한 어떤 비리 하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확인이 됐어요. 예. 그 우리가 타다 했잖아요. 타다. 아, 예, 예. 아, 타다. 그 타다가 그게 렌트 사업이라는 거예요. 승합차 11인승 이사의 렌트 사업인데 예, 예. 이제 그런 승합차에 한해서는 기사까지도 같이 일회성적으로 같이 빌려줄 수 있다. 대여할 수 있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공항 같은데 11인승 기사가 있는 차가 있는 건 편법으로 렌트 차를 택시처럼 예. 일회성으로 쓰는 건데 그런데 이 타다가 결국은 그 11인승 이상의 렌트 사업에 그 렌트를 이용해서 예. 택시 회사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사가 붙는 거는 일회성적으로 예, 예. 내가 차를 렌트해야 되는데 운전을 못해. 예. 그럼 기사까지 붙여서 차를 렌트해달라. 아, 예, 예. 그걸 한 거예요. 옛날에 제주도 가면 뭐 그렇게 하듯이.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타다를 그런 식의 허가를 렌트 허가를 가지고 택시 사업을 하고 택시 있다. 사업. 그러면 정부가 이걸 단속을 해야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무슨 300대인가 있다며 서울 시내 예, 예. 허가를 해줘요? 타다 이거 불법이잖아요, 불법. 불법이죠. 그런 식으로 운영은 그래서 지금 불법이고. 기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기사들 이야기예요. 예. 타다에 그때 예. 소카 밑에 회사를 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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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정우에. 아, 예. 아,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그래서 권력과 가까운 그것들이 무슨 다음 카카오는 또 무슨 뭐 택시 카풀이고 택시에 무슨 원수가 붙었나 그 다음 카카오는. 맞습니다. 어? 그리고 하나는 또 다음 카카오는 그 뭐야 저 카풀 한다고 지랄을 하더만은 또 이쪽에 뭐야 그 이재용 이민 또 소카 만들어가. 예. 소카가 렌트카 회사인데. 예. 그러니까 지가 가지고 있는 승합차 300대를 렌트카를 써야 되고 기사를 붙여서 렌트카를 해야 될 걸 이걸 택시 회사처럼 운영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이야기를 예. 해줬는데 맞는 이야기더라.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거 아무도 한국에서 예. 지적 안 하고 언론에 보도도 한 번 안 하고 마치 다음에 이재용이 아주 이런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택시의 품질을 높였다는 택시가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다. 이거 지금 국토교통부 산하 아니에요? 서울시 산하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다. 이 조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원순 시장이. 박원순 시장한테 내가 자꾸 시켜서 미안한데 이거 진정서 한번 넣어요. 예, 예. 이 넣고. 타다는 렌트카인데 이게 택시처럼 300대나 풀어놓고 불법을 할 수 있느냐. 또 기자한테 제보도 해야 되겠네요. 제보를 해야죠. 예, 기자한테 제보. 근데 기자들이 얼마 전에 보니까 한 면에 대문짝만하게 혁신 무슨 4차 무슨 산업처럼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 4차 산업혁명 같은 거 이야기라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플랫폼의 혁신이다 그러고. 예, 이게 뭔 플랫폼 혁신이야. 이거는 사기지. 편법이고 사기죠. 그리고 어제 제가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요. 그 택시 업주가 예. 뭐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던데,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자기도 택시 규제를 풀어주면 타다 같은 혁신적인 제도처럼 뭐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타다가 부럽겠지. 근데 타다를 허가를 받으려면 예. 뒤로 오간 게 예? 그게 뭐 그만큼을 그 택시 회사 사장이 돈이 있어요. 그 사람도 쓸데없는 욕심을 내고 있는. 뭐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해줬겠어? 그렇죠. 저거 나중에 적폐로 잡았다 보면 저기서 얼마 바쳤습니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불법을 저렇게 대대적으로 배째라식으로 하도록 허가를 해줘요? 택시가 아닌 것을 택시처럼 300대나. 요거는 한번 제보도 하고 그 투자를 받는데 회사 가치가 4천억인가 올랐다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그러면 다 이렇게 투자 회사도 끼고 다 이렇게 좀 엮여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 회사 또 있지. 정부 허가해 주는 쪽, 투자하는 쪽. 내가 볼 때 또 이거 이익 해가지고 보는 쪽. 돈 버는 거는 그건 뭐 예. 뒤에고 예. 투자를 끌어내서 하려고 저렇게 이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 택시 그 뭐 노조가 예. 국회 앞에 가서 할 게 아니라 다음 카카오 앞에 가서 굿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저 사람들 왜 택시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냐. 맞습니다. 예. 예, 이 농성을 해야 황양수 뉴스 브리핑은 항상
성실하게 사는 사회적 약자편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일부 보수에서 마치 택시가 무슨 뭐 새로운 첨단 기술이 발달되어서 사라져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제가 택시가 사라져야 될 때는 무인 자동차가 활용화되어서 차를 전부 소유하지 않고 공유로 하는 앞으로 한 100년 후의 미래나 200년 후의 미래 때나 택시가 맞습니다. 사라져야 되는 거라는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말이 나서 말씀드리면 저는 카풀 앱도 저번에 시간에도 이제 좀 중복적인 말씀 같은데 저는 카풀 앱이 도입된다고 해도 어떤 서비스 질이 저는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했던 얘기라서 그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시험 전형료가 너무 비싸다. 그것도 이제 한국에서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이모, 여학생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해서 그걸 통화가 굉장히 좋았다고 댓글에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제기하는 문제들에 실제 이해 당사자들 다음에 한번 택시 기사분을 전화로 한번 연결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해서 이거 카풀하고 타다하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 프로에는 이제 한 분씩 현장에 계시는 분들 주제와 관련해서 현장에 계시는 분을 꼭 좀 모시고 또 젊은 사람도 많이 좀 오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섭외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무슨 뭐 방송통신 로스쿨 그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심호흡 하면 하도 열을 받아가지고 분노연합의 대표는 분노를 누를 줄 알아야 분노연합의 대표가 분노 폭발 대표가 되면 안 돼. 제가 이제 지금 선생님 오늘 이제 소장님 앞으로 마음 공군한 책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제가 먼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내가 저 오세훈이 때문에 열이 받아갖고 제가 먼저 읽어야 될 것 같고 그 방송통신대학 로스쿨이라는 게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도에 그때 뭐 신기남 의원, 이주영 의원하고 비리가 막 국회의원 비리가 터질 정도로 큰 건이지 않습니까? 터지니까 로스쿨 측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뭐라 그랬냐면 사법시험 존치는 안 되지만 방송통신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해서 그때 이제 로스쿨에 대한 로비 때문에 문제가 터졌다는 거죠. 그렇죠. 신기남 의원도 터지고 뭐 자식 취업 청탁도 그래가 터졌는데 그래서 이제 로스쿨 측에서 들고 나온 게 방통대 로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로스쿨을 만들어서 이제 정규 로스쿨을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여기 못 오는 가난한 사람은 온라인에서 로스쿨 공부를 배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또 그게 흐지부지 됐어요. 이게 계속 어떤 공론화가 됐어야지만 그게 됐을 수 있었는데 그래 되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최근에 신경민 의원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어요. 방통대 로스쿨 도입에 관해서. 그래서 도입에 관해서 공청회가 열렸는데 제가 열받는 부분이 지금 기존의 로스쿨이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못 가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없고 돈 없고 나이도 많고 원래 그런 직장에 다녀도 돈도 벌어야 되는 하고 또 학벌도 떨어지고 스펙도 없고 이런 사람들도 사법시험은 아무 스펙을 안 보거든요.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진입 장벽 때문에 갈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해서 방통대 로스쿨이 그런 어떤 우회로, 이 로스쿨이 아닌 우회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공청회에서 하는 얘기가 이 방송통신대학교 로스쿨은 그런 기존의 로스쿨을 갈 수 없는 그런 나이도 많고 학벌도 딸리고 그냥 평범한 서민들을 위한 그런 우회로, 기회의 로스쿨이 아닌 이 방통대 로스쿨도 스펙 있고 예를 들어 뭐 의사라든지 뭐 변리사라든지 이런 직장인들 스펙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회, 한정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돼야지 또 뭐 사법시험 안 되는 사람 또 나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역할을 하는 제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누가 그 이야기를? 전 실명을 꼭 말씀드리기 좋고 고소하면 저도 막 한상이 로스쿨 교수라고요. 그 사람 억수로 진짜 꼬롬하네. 그 교수도 그렇고 또 법무부에서 또 그 여성 검사가 이제 법조 인력과 이제 과장 검사가 이제 그때 참석했었는데 그 과장 검사도 하는 얘기가
절대 이건 우회로 그러니까 어떤 약자를 기회 제공을 위한 기회 균등을 위한 그런 제도가 되면 안 된다고 대놓고 그런 기회 균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그 지금도 전문직에 스펙이 있는 사람이 왜 굳이 의사하다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통대의 역할은 예를 들어 의사가 로스쿨을 가려면 의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경력 단절이 되니 의사는 의사 그 어떤 직업 활동을 계속 하면서 이제 밤에 로스쿨을 가가지고 아니면 뭐 그런 용도로 로스쿨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거 로스쿨 나와가 변호사 안 해도 예. 의사가 돈 더 잘 벌 건데 그런 사람을 굳이 하기 위한 예. 전업을 위한 예. 그런 그 방통대를 하고 예. 그럼 없는 사람이 나도 변호사가 좀 돼보고 싶다는 그런 사람 대놓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뭐야 그러면 우리 잘 나간 놈들만 모여서 변호사도 했다가 의사도 했다가 예.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니까 밑에 있는 천박한 그렇죠. 무지랭이들은 그러면 사다리로 올라올 생각도 하지 마라 그렇죠. 예.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사다리를 걷어 차뿌는 거예요. 그렇죠. 예. 딱 말씀하신 아주 괘씸한 놈들이네. 아침에 제가 너무나 열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이제 방통대 로스쿨 나오면 뭐 솔직히 이제 저는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직장 다니면서 고시 공부한다는 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예, 불가능한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냥 합격률 같은 것도 합격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일단 이제 기회 너네 이제 뭐 전문직들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 기회 줄 테니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아라. 이런 이제 완전 그냥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그걸 옛날에 하기로 하고 로스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냥 돈 좀 있고 돈 좀 쓸 사람들만 방통대 로스쿨 와서 한번 재미삼아 해보든가. 예. 그리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없는 것들은 가라. 근처로 그렇죠. 오지 마라 저리 가라 이거네. 예, 예. 그리고 제가 또 봤을 때는 뭐가 있냐면 로스쿨이 이제 문제점이 있고 계속 로스쿨이 비판받으니까 혹시나 이제 사법시험 부활하라 이런 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리 이제 계속 약치듯이 계속 이제 보험 들어두는 거죠. 만약에 내가 볼 때 예. 방통대 로스쿨을 만들 것 같지도 않아. 예. 그런데 이거 갖고 1년에 한 번씩은 예. 그냥 세미나만 할 생색내기용으로. 생색내기. 그러고는 또 세미나 했다 하면서 누가 하기로 놓고 왜 안 하노 하면 우리 세미나 하면서 그 논의 중이다 하면서 한 10년 지나면 그 방송대 로스쿨 이야기 했는가 하는 기억하는 사람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럼 그때는 뭐 안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제일 아침에 이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왔는데 진짜 사회가 이래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다시 또 의지를 또 다지는 계기가 됐고 진짜 이거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 다음 주에 예. 그 사람들 발언한 워딩을 예. 다 들고 와가 알겠습니다. 악질적인 것부터 빨간 줄 꺼가지고 이름 이야기하고 가급적인 사진도 좀 뽑아와가지고 사진 앞에 놓고 알겠습니다. 한번 분노를 자극시킵시다. 우리는 분노 자극 국민연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이게 언론에서 떠듭니까? 뭐 공중파에서 방송을 합니까? 아니면 그런데 이 보수 쪽에는 유튜브에서 말을 합니다. 내 말고 다 로스쿨을 찬성하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이 사신이 이런 거는 없는 놈들이 그거 괜히 공부한다고 시간 내버리지 말고 노가다나 뛰라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보수도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가 안 되는 게 보수도 지금 뭐 기득권 꼴통 정당이고 욕 먹지 않습니까? 그 한계를 이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소장님의 지금 어떤 그 제도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게 저는 가장 정통 보수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보고 위장 보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저는 보수가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기회 균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균등이 이제 자유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수구 기득권적인 방향으로 보수가 가고 있으니까 이제 계속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지난번에 이 대표가 좀 여러 가지 본인이 가진 뜻을 한번 펼쳐보겠다 이런 입장에서 한국당이 한번 최고위원회에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난 뭐 기성정당에 또 순수한 사람이 가서 상처 입을까 걱정은 좀 했지만 그래도 또 그 도전이 의미 있는 거다. 도전을 해봐야 뭐 되지. 도전도 안 하고 그 기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조금 뭐 그게 도전기가 아, 잘 안 될 것 같아. 예, 그런 예.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내가 오는데 물어볼까 하다가 본인이 이야기 안 하면 내가 먼저 묻기가 그래서 아, 예, 예. 말도 못 하고 있었다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주변에 같이 활동하시는 이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한번 이제 지금 민주당은요, 저는 뭐 다 비판하지만 민주당 답이 없는 정당입니다. 지금 로숙을 만든 정당이고 수시를 확대하겠다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나마 자유한국당이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서 제가 이제 추구하는 또 가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그래서 한번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게 또 따로 뽑습니다. 자유한국당. 그래서 거기서 한번 도전해서 만약에 된다면 그 이제 소장님한테 많이 배운 그런 어떤 정치관 그런 내용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한번 자유한국당을 확 뭐 뒤집어 버리는 것도 어떤 큰 사회 정화 차원에서 또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좀 나가는 건 어렵. 왜 그 일주일 만에 좌절이 돼서요? 일단 짜놓고 치는 게임이었어요? 일단 예 그게 보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많이 들었죠. 주변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런 거 들었는데 일단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미 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가 되면 자 뭐 이번에 누구다 이렇게 하면 그쪽엔 다 찍어주고 저는 이제 정당을 가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자유한국당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쟁쟁한 후보들도 또 많이 나온다고 하고 또 막상 저는 어쨌든 저는 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저는 뭐 소중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딴 거는 몰라도 예. 그냥 늙은 최고위원들은 예. 내가 늙었다고 안 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청년이니까 반대로 늙은 최고위원들은 저끼리 해먹다더라도 예. 뭐 힘센 놈이들이 죄송합니다. 힘센 분들이 예. 쪽쪽 열이 좀 나니까 또 놈자가 그러면 청년 최고위원은 손대지 말고 예. 그냥 개방해서 예. 누구든 오픈해서 거기서 예. 뭐 그게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예. 자신의 어떤 공약이나 자신의 연설이나 또 SNS를 통해서 당선될 수 메시지, 있도록 해야 예. 그게 청년 최고위원회의 목적인데. 예. 근데 뭐 기존에 뭐 지금 뭐 비례대표를 해 먹거나 그렇죠. 기존의 당에서 그냥 빼대가 굵을 대로 그렇죠. 굵어서 예, 예. 거의 사골이 돼버린 쌍코 삶아서 나이만 젊지 예? 사골이 된 사람들이 그거 벌써 하기로 이렇게 입도 선매가 얼추 돼 있던 모양이지. 뭐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냥 이건 이제 투표가 돼봐야 알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그 당원들이 투표를 하거든요. 뭐 당원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잘 모르겠죠. 인지도도 낮고 하니까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도 떨어지고 또 거기 이제 기존에 해오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가서 또 혹시나 또 뭐 순위가 뭐 너무 낮거나 뭐 안 나간만 못한 결과가 지난주에 내가 이 말을 해주려 하다가 막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왜? 그놈 당이 어떤 놈은 도둑놈 당인데. 그래서 예. 그게 그런 식으로 밖에서 성실하게 이렇게 자기 가치와 목표를 위해서 인생을 던져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사람한테 기회를 줄 정당인가? 절대 아니다. 근데 내가 이 대표가 가서 부딪히기 전에 내가 그러면 방송에 지가 정치 안 한다고 내가 정치 좀 이렇게 뜻을 가지고 해보려는데 방해 하나 이렇게 초장에 이렇게 생각할까봐 내가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본인이 피부로 느껴야 되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적어도 청년 최고위원이라면 당 내에 국회의원들은 도전하지 마라. 당직을 갖고 있는 당의 청년들도 도전하지 마라. 왜? 그 사람은 나이만 젊다 뿐이지 한국당이 말하는 최고위원이라는 청년 최고위원회 신선하고, 저는 부합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왜? 새로운 청년의 가치를 넣으려면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한국당 언저리에서 한 5년 10년이 있으면 나이만 젊지 그건 정치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고 밖에서 그동안에 당적이 없던 그리고 일정한 부분을 차라리 면접을 해서 일정한 사회적으로 싸움을 갖다가 제대로 살아온 사람들을 몇 명을 골라서 이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라고 이래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경쟁을 붙여가 연설을 한 10번쯤 하게 하고 공약을 말하게 해서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판단해서 아예 오픈해서 그 청년 최고위원들은 나는 표를 당에서 찍으면 안 된다 봐요. 맞습니다.
그건 오픈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해서 청년 최고위원회 당에서 좀 돈을 들여서 기술적인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그걸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그 당하고 관계없이 뽑아서 그 사람들은 아주 새로운 맑은 물결을 넣어야지. 맞습니다. 당에서 그냥 썩을 대로 썩혀가지고 그 나이만 젊지 그냥 할망구나 뭐 할배 비슷한 그런 젊은 애들을 데리다가 또 최고위원 해묵게 하려고 청년 최고위원을 뽑아먹어요. 에이 나쁜 놈들. 그리고 저는 예 맞는 말씀. 그래서 저도 이제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그 자유한국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런 내심 저같이 이제 전 정당 활동을 한 적도 없고 가입한 적도 없고 오로지 그냥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사회 정의 차원에서 신념을 가지고 활동한 사람이 그런데 들어가야지만 자유한국당이 변하고 자유한국당이 변해야 정치도 발전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아직까지는 그 정도 자유한국당이 좀 정신을 덜 차린 것 같고 최고위원도 저는 마찬가지고 최고위원도 자꾸 의원 뭐 유명한 의원이 아니라 소장님 같은 분이 가셔가지고 난 그쪽으로 오줌도 안 싼다니. 해가지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유 저는 이렇게 가가지고는 자기들만의 잔치로는 저는 총선 대선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뭐 제가 신경 쓴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또 안타깝습니다. 그걸 또 이렇게 깨달은 것도 또 공부고.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당부를 하는 거는 무슨 보수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요. 정당 근처에 어슬렁거린다고 보수의 가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지금 뭐 한국당이 이번에 청년 무슨 당협위원장들을 새로 뽑고 무슨 경선을 했고 신선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뭐 한 7, 8명 이렇게 해가 홍보했지만은 내년에 공천될 때 보세요. 그 사람들 중에 공천 받는 사람 있는가? 예,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이번에 뭐 그 젊은 사람들 당협위원장 이렇게 그 당선이 되고 뭐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의원급의 활동을 다 사골들이라니까 사골들. 쭉 해왔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10대 번씩 쌈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수의 미래가 있겠느냐. 맞습니다. 한국당의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근처 가려고 하는 시도가 그냥 오히려 며칠만 지나면 혐오로 바뀌기가 십상인데 그러면서 마치 변화하는 척은 하지 말기를 바라고 그냥 우리끼리 한번 수구 꼴통으로 가보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고 그냥 이렇게 꿋꿋이 절벽을 향해서 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시간 좀 더 됩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친구 결혼식에 갔다 왔습니다. 대구에.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이 참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제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한 10몇 명의 친구들이 모였는데 다 결혼을 했더라고요. 애들이 다 지금 뭐 9살도 있고 초등학교. 그래요. 그 제가 이제 유일하게 그 친구가 이제 공무원인데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고 이제 저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뒤풀이 하러 가가지고 막 이제 잔소리를 많이 들었죠. 친구들한테 막 정신 차리고 빨리 결혼 좀 하라고 들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것도 이제 예. 한 10년 뒤에 가봐. 예. 절대 결혼하지 마. 네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뭐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대구잖아요. 제가 이제 대구인데 그 제 친구들 얘기대로 들어보니까 탄핵이 너무나 컸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안 하더라고요. 큰 기대를 안 하고 뭐 더 얘기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저는 뭐 보수냐 진보냐 늘 말씀드리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보수다 진보다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정신 차려야 정치가 발전하는데 자유한국당도 정신 차리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예. 거의 파멸적 종말이 올 때까지 예. 정신 차리기가 싫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제 우리 뉴스 브리핑에 오세훈 내가 또 이렇게 또 이야기 나는 이렇게 조금 한번 꽂히면 자꾸 이야기를 우려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일단 사람에 대한 예의고 그 다음에 이 지도자의 품격이거든. 내가 몇 시에 가서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면. 그래서 우리는 일찌감치 지리스를 오래전에 보냈단 말이에요. 일주일 전쯤에. 그런데 시간이 지날 때까지 오지도 않았어. 지리서에 뭐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달라고 내가 중간에 이야기까지 했어. 그런데 오후 당일까지 아무 말도 없더니만 오후 2시 넘었으니까 시간 바꾸자. 그때 지리서도 안 봤어.
그러다가 이제 못 바꾼다 하니까 그럼 좀 늘으자, 뒤로 미루자 해서 또 6시, 5시, 6시로 바꿨어요. 근데 10분 전에 이제 전화가 오더만은 질의서를 봤는데 후보가 이런 질의서로는 이렇게 토론에 응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근데 이해가 안 돼. 이런 질의서 저런 질의서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텔레비 나가고 스타처럼 하는 사람이 고작 이 보잘것없는 유튜브에서 토론 하나가 두려워서 내가 무슨 잡아먹는 내용을 담았겠어요? 대중들이 다 물을 만한 내용들을 담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정도도 안 하고 와서 아이고 인물도 크고 잘생겼네요. 섹시합니다. 요즘 뭐 복근도 뭐 있고요. 정말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당 대표 해야지요. 그래도 뭐 오세훈 아재 같은 사람이 잘 있나 아줌마도 참 좋아하겠네요.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라네.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미루자. 이 도대체 이 유튜브를 좀 하고 앉았으니까 사람이 쪼다로 보이나. 난 정말 묻고 싶고 좋은 말 할 때 빨리 나한테 와서 사과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사과를 하든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든가 뭐 알아서 하길 바랍니다. 예. 자, 이 명절에 어디 또 고향에 가십니까? 예, 저는 또 차례 지내러 빨리 가야 갔다가 됩니다. 후딱 올라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 보내십시오.